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건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이제 3주차까지는 잘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4주차 수업이면은 추석 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제가 2주 동안 강의를 열어두니까요. 추석 주에 아마 선생님들이 뭐 근무를 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워킹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전도 붙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열어두니까요. 뭐 천천히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명절이에요. 명절이 다가와요. 그쵸? 아이고, 명절 증후군 때문에 또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도 시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먼 지역은 좀 가시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댁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가서 또 같이 또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명절 증후군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운동을 좀 더해서 일단 좀 체력을 조금 더 어, 올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업이 막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네,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중요하다 하는 부분만, 그냥 흐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 연구는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선생님들 아시면은 충분히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중에 아유 이건 좀 고치세요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저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등등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런 것도 수정을 해서 또 강의를 보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자, 그래도 이제 시간을 조금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피곤하시기 때문에 뭐 학부생들처럼 40분이 넘어가고 1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곤란하죠. 그래서 25분을 최대한 맞춰드릴 겁니다. 25분 수업을 딱딱딱 맞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깔짝 제가 연구 가설은 뭐다 하는 부분을 깔짝 그냥 언급만 하고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설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의 기본 개념은 뭐냐? 연구 문제는 일반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이나 해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 문제는 뭐였어요? 그죠? 주제를 정하고 그죠? 어떠한 연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답을 제시한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설은 뭐랑 연결이 돼 있다? 연구 결과와 무조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가설을 어떻게 한다? 그죠?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해서 결과로 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방문 간호사의 역량이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대상자의 만성질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문제가 있다면 가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역량이 높은 방문 간호사에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서 만성질환 자가관리가 잘 이행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역량이 있는 방문 간호사한테 서비스를 받은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과 그쵸?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역량이 높은 방문 간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더 자가관리를 잘 이행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설이 결과로 유추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설이 채택이 되면서 역량이 높은 방문 간호사에게 받은 사람이
만성질환 자가관리가 잘 이행되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됩니다. 왜? 연구 결과와 일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설의 서술에 포함되는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변수. 이게 다 변수거든요. 서비스, 그죠? 방문 간호사, 만성질환 자가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변수가 되기 때문에 변수라 뭔지를 아셔야 해요. 자, 변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변수랑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변화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수, 그죠? 반대되는 개념은 변화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화하는 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수들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변수에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변수, 그 뒤에 나오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독립 변수가 뭐예요? 원인이란 소리입니다. 원인. 앞에 나오겠죠. 그쵸? 원인 변수가 독립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독립 변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종속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겠죠. 독립 변수는 원인, 종속 변수는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독립 변수가 대부분 앞에 나올 것이고요. 왜? 원인이니까요. 종속 변수는 뒤에 나올 겁니다. 왜요? 결과니까요. 그렇죠?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는 변화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변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매개 변수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는 말을 쓰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혼란시키는, 이거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관계를 혼란시키는, 중간에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외생 변수 또는 혼란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나쁜 거예요. 이건 좀 좋은 거고 이건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생 변수를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생 변수를 없애고 통제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순수한 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외생 변수라는 것들이 우리 나쁜 것들은 그죠?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외생 변수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연구 결과가 좀 왜곡되게 잘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외생 변수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원인적 요인이다, 선행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립 변수는 연구자에 의해 조작되는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속 변수를 좀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작이 가능한 독립 변수, 조작이 어려운 독립 변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시로 제가 좀 써둔 거고요. 독립 변수는 간단하게 원인이구나, 원인이구나. 종속 변수를 조금 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속 변수 나와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독립 변수의 변화로 인해서, 독립 변수는 뭐다? 원인. 그쵸?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 변수 또는 준거 변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준거 변수 정말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결과 변수 아니면 종속 변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이 만약에 대사 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 독립변수를 뭐겠어요? 자, 앞에 있는 거 원인이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대사증후군의 유무가 되겠죠. 네, 이것이 독립, 그죠?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 이것이 당연히 결과, 네, 결과인, 그죠?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증후군의 유무에 따라서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인, 결과 변수인 발생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뭐랑 연결된다? 네, 결과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이, 그쵸?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더라, 그쵸? 높더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대사증후군이 뭐 없는 사람이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좀 낮더라 해서 차이 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어렵지 않으시지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가 빠졌네요. 그쵸? 여기 PPT에 지금 현재 매개 변수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쵸? 자, 매개 변수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는 제 강의록 23페이지에 있어요. 23페이지 종속 변수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인데, 독립 변수의 결과이며 왜 중간에 있으니까, 그죠? 독립 변수에서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종속 변수에서는, 그죠?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 매개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고, 매개 변수에 따라서 두 변수의 관계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설에 되어 있잖아요. 그쵸?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간호 업무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봤을 때, 그쵸? 독립 변수는 수간호사의 윤리적 리더십이고요. 종속 변수는 간호 업무 성과입니다. 근데 중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사 신뢰 이런 것들은 또한 업무 성과에 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시를 봐도 알 수 있겠죠. 상사의 신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개적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수간호사의 윤리적 리더십과 그 수간호사의 상사 신뢰라는 거는 그 수간호사의 약간 신뢰도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매개 변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외생 변수 나옵니다. 자, 외생 변수 볼게요. 이게 매개 변수랑은 틀려요. 매개 변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수쌤의 윤리적 리더십이 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죠? 수쌤의 윤리적 리더십이 그 상사의 신뢰도와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어주기 위한 것이 매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생 변수는 뭐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나쁜 겁니다. 나쁜 거. 그래서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어떤 인과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변수라면,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각각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 근데 외생 변수는 독립적인 거예요. 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들러붙어서 통제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과에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장 변수에 의해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의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근무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아시겠죠? 독립 변수는 뭐다? 그쵸? 간호사의 직무 만족입니다. 원인, 그쵸? 직무 만족이,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그쵸? 근무 기간,
근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오래 이직 안 하고 오래 근무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개 변수라면 여기 좀 좋은 것들이 붙겠죠. 뭐 좋은 것들이 붙을 건데 이 외생 변수를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연봉. 이게 사실은 직무 만족하고 그렇게 직무 만족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까 그것처럼 그 윤리적 리더십하고 신뢰도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무 만족이라면 그 연봉하고는 독립적인 개체거든요. 그 독립적인 개체가 붙어서 그쵸? 이거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호사 연봉 때문에 우리가 근무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거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연봉은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돈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냥 두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직무 만족이 높은 부분이 연봉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 연봉이 주가 아니고 직무 만족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그 외생 변수, 혼란하게 만드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 다음에 가설의 특성입니다. 가설의 특성. 그래서 가설은 뭐다? 결과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있죠? 가설은 기대되는 결과이다. 그래서 가설을 아주 잘 세워야 결과가 매끄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연구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게끔 그래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현실 가능한 가설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은 변수로 구성이 되고요. 아까 보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혼란 변수 이런 거 4개로 그죠 변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외생 변수는 약간 통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검증될 수 있게 짜셔야 결과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바람직한 가설은 다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뭐 실험군과 대조군의 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 자료를 수집하기 전인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미리 정해지는 사전 가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가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문헌고찰을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가설을 그려야 됩니다. 가설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가설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기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그런 사전 가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문헌고찰들을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시고 비슷한 가설이 있고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독립적으로 가게 되면 그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연관성이 있는 이론과 그 가설을 내리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연구 문제에 따라서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설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 가설은 수량적인 형태를 취하든지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가 가능하게 그쵸? 수량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설로 적합하지 않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심 술기를 정확하게 시행하면 술기가 높아진다. 적합하지 않죠. 그죠? 정확하게 시행하면 당연히 술기 점수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 주기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잘 시행했어요. 당연히 술기 점수가 높아져서 점수를 교수가 잘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가설인 거죠. 이런 가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의 반복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복되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의 출처. 가설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사전 가설도 있겠지만, 그거를 동일한 연구, 비슷한 연구를 찾아서 이론을 확보하고, 그렇죠? 비슷한 가설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가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의 출처나 근거를 꼭 밝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그쵸?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가설이 그런 부분도 모두 논문에다가 다 출처를 다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 출처나 근거는 개인적 경험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이전 연구나 다른 이론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에서 왔더라도 연구를 찾아서 레퍼런스를 달아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가설의 유형입니다. 가설의 유형. 가설의 유형 되게 많아요. 자, 먼저 단순 가설과 복합 가설입니다. 딱 들었을 때 단순 가설은 단순할 것이고 복합 가설은 몇 개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가설은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하나씩만 있다. 아주 깔끔하겠죠? 그러나 복합 가설은 분명히 복잡하겠죠? 둘 이상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이상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이제 기술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단순 가설은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윤리적 리더십은 그죠? 한계 독립 변수입니다. 원인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 업무 성과 이게 뭐다? 네. 종속 변수 결과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좋죠. 그쵸? 그래서 독립 변수는 윤리적 리더십, 종속 변수는 업무 성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하나씩 나온 것. 자, 복합 가설 한번 볼게요.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 관리자의 돌봄 배려 행위와 동료 간의 돌봄 배려 행위가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독립 변수는 관리자의 돌봄 배려 행위 한 개. 그죠? 그리고 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료 간의 돌봄 배려 행위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것이 두 개. 그리고 재직 의도. 종속 변수는 한 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 변수가 두 개인 복합 가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시적 가설과 비지시적 가설입니다. 또 들었을 때 어때요? 뭔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약간 돌려 말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자, 종종 가설은 지시적이거나 비지시적인 현상을 기술합니다. 그 지시적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비지시적 가설은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시적은 방향을 딱 제시, 비지시적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지시적 가설은 A가 B보다 클 것이다. 아니면 작을 것이다. 지시적으로, 그쵸? 비교급을 사용해서 변수 간에 기대되는 방향을 일직선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비지시적 가설은 A와 B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 잘 나와 있어요. 지시적 가설과 비지시적 가설 보시면 그죠? 높을 것이다. 비지시적 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 1교시 수업이고요. 좋은 얘기가 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선생님들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 사람 미워하지 않기,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현재를 즐겨라. 미래는 그냥 신에게 맡겨라. 현재를 즐기세요. 괴테의 행복한 삶 5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한 삶에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쵸?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죠. 근데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쵸?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많죠.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작은 일에는 화내지도 말고 현재 즐겨라. 미래는 미래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행복한 삶의 5원칙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여기까지고요. 조금 쉬시고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